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K 이미그레이션의 공증법무사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캐나다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 어떻게 캐나다 이민을 할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캐나다 상황은요, 네, 한국보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은 비필수 여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는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취업비자가 오픈비자인 경우에는 안 되시고요. 고용주가 있는 잡오퍼가 있는 취업비자를 대사관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입국이 가능하시고요. 학생비자는 대사관 통해서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인 경우에 그때는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임시 조치로 입국을 할 때 자가격리라든가 입국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매우 자주 바뀌고 있으니까 만약에 입국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현재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출국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셔서 음성인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들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입국해서도 2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PCR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2월 22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새로운 조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주 자가격리를 어떤 호텔이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보통 지정 호텔을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호텔에 가셔서 최대 3일까지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 판정이 날 때까지 3일간은 이제 지정 장소에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호텔이나 자가격리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1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그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토탈 14일간의 자가격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캐나다 취업 그 다음에 캐나다 취업비자, 영주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첫 번째 관문은 LMIA입니다. LMIA가 뭐냐면 외국인을 이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노동청에다가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사실은 캐나다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옴으로 해서 내국인이, 캐네디언이 잡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은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LMIA를 과연 정부가 승인해 줄까?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MIA는요.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용 LMIA이고요. 다른 하나는 취업비자용 LMIA가 있습니다. 2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딱 나눠져 있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 2가지가 나눠져 있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용 LMIA도 영주권과 취업비자가 다 되고요. 취업비자용 LMIA도 2가지 영주권 취업비자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의 LMIA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근데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뭐냐면 취업비자용 LMIA는 취업비자를 보통 1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고소득 직종이 아니면 취업비자 기간이 짧아집니다. 영주권용 LMIA는 2년짜리가 나오거든요. 취업비자가. 근데 취업비자용 LMIA는 1년밖에 안 나온다. 그거 외에는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고용주 입장에서 LMIA를 신청할 때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라든가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주권용 LMIA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고용주가 잡오퍼를 줄 때 정규직이고 숙련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 비자용은 단기 임시직, 보통 1년짜리 단기 잡오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비숙련직과 숙련직 구별 없이 다 가능합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영주권용 LMIA는 고용주가 이미 채용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주권을 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지를 내포하고 신청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취업비자는 지금 당시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일단 1년 동안 빨리 사람을 이제 채용해서 쓰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용 LMIA인 경우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 회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상관이 없고요. 취업비자용 LMIA는 총 직원 수의 10%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영주권용 LMIA는 무한정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비자용 LMIA는 직원 10명 중에 1명만 외국인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컨셉의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부가 어떤 제한 조치를 뒀냐면 영주권용 LMIA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동일하게 모든 주에서 모든 숙련직 포지션에 대해서 가능하고 있고요. 승인도 잘 나고 있고 수속시간도 접수를 하면 승인까지 약 2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을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용 LMIA는 언제나 약간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취업비자용 LMIA는 실업률이 6%가 넘는 곳은 할 수 없는 포지션들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지션은 주로 캐셔나 하우스키퍼, 키친 헬퍼 이런 포지션들인데요. 그 도시에 해당 도시의 실업률이 6%를 넘어가면 이 포지션들은 취업비자용 LMIA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실업률 요즘 6% 안 넘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곳이 그 실업률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 10개의 지정 포지션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알버타는 이 제한이 좀 더 강화가 돼서 알버타에서만큼은 필수 직업군을 제외한 다른 포지션들은 취업비자용 LMIA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알버타의 LMI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알버타에서 LMIA가 막혔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버타 LMIA는 중단됐다. 혹은 알버타는 이제 영주권이 막혔다. LMIA가 막혔다. 이제 안 된다. 뭐 금지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알버타는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급이 높은 편이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주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세금은 가장 낮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대신에 영주권 신청은 또 훨씬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캐나다 하면 토론토, 밴쿠버 많이 쉽게 떠올리잖아요. 그죠? 온타리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그 다음 밴쿠버가 있는 BC주, 그 다음에 알버타죠. 한인 인구도 많고 캐나다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죠.
그만큼 이렇게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겠죠. 한인 인구도 그 순서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온타리오나 BC는 영주권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알버타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들은 BC주,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들은 영주권을 하기가 사실은 뭐 비슷비슷해요. 뭐 영주권 하는 자격 조건이 그냥 그닥 어렵지 않고 비슷비슷한데, 그 주들 중에서는 알버타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다 보니까 뭐 알버타가 뭐 어떻더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알버타에서 LMIA가 정말 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어땠었냐면,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캐나다 정부 입장은 이민자를 뭐 이민 문호를 막거나 제한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알버타 주수상만 굉장히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민 반응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버타 주수상이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는 LMIA를 제한할 것을 고려한다. 그래서 많은 포지션에서 LMIA를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포지션을 정할지는 이제 앞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한 3, 4월에서부터 11월 2일 날 발표를 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발표할 거야, 할 거야. 아마 막을 거야, 막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운 거는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알면은 대비가 되는데 뭐가 막힐지 모른다는 거. 그럴 때는 정말 저희도 정말 사실은 심적으로 좀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저는 영주권용 LMIA는 안 막힐 거라고 정말 믿었었거든요. 사실 컨셉적으로 영주권용 LMIA는 정말 막는다는 게 캐나다 입장하고 너무 대치가 되기 때문에 안 막을 거라고 정말 저는 계속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땠냐면 이 4월에서 10월까지, 4월에서 9월 정도까지 취업비자용 LMI도 그렇고 영주권용 LMI도 그렇고 심사가 너무 더뎌지는 거예요. 심사가 거의 이렇게 중단된 것처럼 결과가 안 나오고 너무 지연이 되니까 두 개 다 똑같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얘네들이 영주권용 LMI조차 막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은 불안한 심정, 불안한 마음이 점점점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취업비자용 LMIA는 필수 직업군만 가능하고 영주권용 LMIA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일단 반은 막힌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도 쉬운데요. 보통 영주권용 LMI는 제가 아까 두 프로그램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정규직 잡오퍼를 주면 영주권용 LMI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영주권용 LMI를 어차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서도 95% 이상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다 영주권용 LMI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고용주가 정규직 작업퍼만 준다면 비자 기간을 2배로 길게 받는데 왜 취업비자용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특히 주로 캐네디언 고용주 중에서 일을 시켜보지도 않았는데 일도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처음부터 정규직은 못 줍니다. 나는 꼭 1년짜리 단기 임시직만 줄 겁니다. 이러는 분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영주권용 LMIA는 회사의 운영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셋업한 회사들은 신청이 안 돼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은 95% 이상은 이전처럼 영주권용 LMI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LMIA를 받아서 제가 취업비자를 LMIA를 받으면 본인이 신사검사를 하시고 캐나다 대사관, 캐나다 비자 오피스나 아니면 입국을 하시면서 한국 사람은 입국을 하시면서 공항이나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취업비자를 현재로서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서 입국을 할 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에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LMIA를 받아서 밴쿠버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통은 가셨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환승을 할 때 밴쿠버로 바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시애틀이나 LA나 어쨌든 미국 공항에서 환승을 하셔야 그 국제공항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불편하지만 뭐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이제 받았다면 이제는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캐나다 이민을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첫째 자격 조건이 내가 될까 안 될까죠. 그렇죠? 자격을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러면 두 번째는 끝까지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중간에 뭐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진짜 안전하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장 큰 요소들이 이 두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AOS 프로그램은 선착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선착순 프로그램의 의미는 내가 최소 자격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그냥 신청한 순서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AOS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경력을 만족하고 영어는 비숙련직 4점, 그 다음 숙련직은 5점, CLB로 5점, IELTS나 CLB로 그 정도 점수를 만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다면 그냥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 수속 시간은 약 2년 정도 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요. 고득점자 중에서 뽑는 선발하는 선발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았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주마다 주정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아실 거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요.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산점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영주권은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을 점수를 받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모든 것에서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그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초청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 정도 보통은 한 470점 정도 그 정도 점수를 받아야지 초청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바로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만족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가산점을 받으면 이 가산점이 600입니다. 600점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으면 그냥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개런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가산점을 받는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여전히 똑같은 점수제를 사용합니다.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점수 제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내가 등록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주정부가 점수를 보고 점수가 높은 사람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초청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그 수속 시간은 한 2-3개월밖에 안 걸리고요. 여기서 2-3개월 동안 승인서를 받아서 내가 가산점 600점을 받으면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을 다 거쳐서 영주권을 받는데 토탈 걸리는 시간이 약 8개월, 9개월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AOS 프로그램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그 다음 경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요구되는 경력은 캐나다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잡 오퍼와 동일한 포지션에서 경력이 2년이 필요한데 이 2년의 경력은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한국, 뭐 타주 다 포함해서 내가 토탈 2년이면 되고요. 아니면 알버타 경력이다. 그러면 알버타 거는 1년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최근 2년 반 이내에 2년, 그 다음에 알버타 경력은 최근 1년 반 이내에 1년이기 때문에 공백이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옛날 경력은 사용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위치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뭐 1년 뭐 8개월의 경력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캐나다의 취업 비자를 받고 와서 4개월의 경력만 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6개월밖에 경력이 없었다. 그럼 알버타에 와서 1년을 근무를 하면 경력이 완성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영어 점수는 비숙련직은 CLB로 4점, 숙련직은 CLB 5점이 필요한데요. 이거 IELTS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IELTS하고도 비슷합니다. IELTS 4, 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아까 CRS 점수가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그 점수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점수, 자격증, 뭐 친척 모든 거를 통틀어서 자기 자격 조건을 점수화를 하고 그 점수가 최소 300점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이 300점 이상이 넘으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초대졸 이상이고 나이대가 한 30대 초중반 이 정도 되는 분이라면 캐나다의 경력을 1년 정도 쌓고 CLB 5점만 받아도 300점 보통 무난하게 넘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CLB 7점, CLB 7점이면 IELTS로 환산하면 6점이거든요. CLB 7점이고 그다음에 해외 경력이 최소 1년 이상 있는 경우는 캐나다 경력 없이 그냥 취업비자 받고 오자마자도 300점이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젊고 영어가 좀 높은 경우는 뭐 오자마자 캐나다 경력 없이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한다면 그냥 취업비자 받고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영주권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학력이 고졸이고 나이가 또 많고 이러면은 사실 나이랑 학력에서 점수가 이미 너무 많이 깎여 버리니까 이거를 메꿔서 300점을 받으려면 뭐 영어 점수가 많이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굳이 영어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AOS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또 추가적으로 알버타하고 어떤 연관성, 본인이 알버타에서 앞으로 살 것이다라는 의지가 보여져야 되는데요. 이 알버타의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알버타의 잡오퍼와 알버타 혹은 알버타의 취업 경력이나 알버타 학력, 알버타 친척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으셔야 초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두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AOS 프로그램은요, 접수를 하면 단계가 수속 단계가 두 개로 나뉘는데 1차로 주정부에서 자격심사를 합니다. 1차 자격심사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 1차 자격심사는 약 6-7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연방에서 그러면 이제 1차 주정부가 이 사람은 자격이 충분하니 연방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영주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차 연방에서는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즉 범죄나 무슨 신체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결격 사유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2차 심사가 현재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약 21개월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렸고요. 요즘에는 그냥 한 2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속 시간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그죠?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8개월, 9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약 1년이라고 그래서 수속 시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캐나다 정부가 뭐 그때그때 업무 볼륨에 따라서 사실 수속 시간이 업무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기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앞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속 시간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요즘에 걸리는 수속 시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약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빠졌냐면 초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타 주정부에서 내가 초청장을 받아서 선발이 돼서 초청장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산정이 안 된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빨리빨리 받는다면 1년도 안 걸려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OS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또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알버타는 AOS 프로그램은 정말 남들은 정말 눈치채지 못하는 정말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알버타 AOS 프로그램이 고용주의 잡오퍼는 필요한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약 8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잡오퍼가 필요하고요. 잡오퍼를 요구를 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알버타는 잡오퍼만 유지하면 되지 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주권을 진행을 하다가 내가 다른 고용주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최소로 가장 적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 비자가 만약에 LMI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고용주가 지정이 돼 있으면 취업 비자를 바꿀 필요는 있겠죠. 만약에 다른 고용주로 가려면 오픈 비자가 아닌 이상은 취업 비자를 먼저 바꿔야 되지만 취업 비자와 영주권은 별개의 수속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만 바꿔준다면 영주권 수속은 전혀 지장 없이 그냥 영주권 수속하는 팀에다가 새로운 고용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보고만 해주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착순 프로그램이니까 자격 조건만 만족한다면 내가 영어를 7점을 받든 5점을 받든 전혀 구분 없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6개월, 7개월 걸려서 주정부 승인을 받고 나서 2차 연방에서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방에 가서 파일 넘버를 받고 나면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으로 다음에 취업 비자를 연장할 때는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무슨 뜻이냐면 영주권 1차 승인자 자격으로 취업 비자를 연장을 하는 건데요. 이 취업 비자는 오픈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캐네디언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LMI 취업 비자가 필요하고요. 이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을 하려면 2차 연방에서 파일 넘버가 나온 이후에 비자 연장을 할 때는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 비자를 받고 나면 이제
취업비자로도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영주권도 고용주가 스폰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용처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속이 빠르다는 게 그냥 압도적인 장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내가 점수가 높아야 되고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뭐 꼭 100% 뽑힌다는 보장은 없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보면은 보통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작년 6월 1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잠시 프로그램이 중단된 적은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바로바로 초청이 안 되더라도 보통 아무리 오래 기다린 분도 한 5개월 정도 기다리면 다 초청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컨셉상으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불안함은 크게 안 가져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남들보다 높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그 다음에 꼭 뽑힌다는 보장이 없다는 불투명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점수지만 초청 가능성 높이려면 알버타주에 연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연고는 4가지 제가 안내를 이미 해드렸어요. 알버타에 살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알버타의 자보퍼, 알버타 경력, 알버타 학력, 알버타 친척 4개 중에 1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초청받기 위해서 점수가 어떻게 몇 점 정도 받아야 될까? 제가 최소 점수는 3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올해 최근 점수까지 초청 점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초청 점수가 약 470점 전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낮아질 때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70점을 넘기는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보시면 자 300, 350, 400, 350 이렇게 보시면 점수대가 300점, 그 다음에 350점 중반대, 400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470점대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정도로 그래프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300점 초반대도 초청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2021년에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그렇고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그렇고 점수가 많이 오를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은 드리겠지만 2021년 코로나 시대가 캐나다 이민에서 전혀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수도 전혀 특별히 이전보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스카추안주는요. 네, 그 장점이 너무나 심플합니다. 영어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속도 빠른 편입니다. 영어가 안 된다면 네, 사스카추안주로 무조건 가시는 겁니다. 캐나다 이민 중에서 영어 점수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갈 수 없나요? 이런 말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영어 점수 피해서 영주권 하는 거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초청 이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경제 이민에서는 영어를 피하는 거는 거의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마지막 남은 티켓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꼭 영어를 피하고 싶다면 사스카추안조차 영어를 요구하기 전에 빨리 사스카추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스카추안주는요. 그러면 어떤 자격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냐면 심플합니다. 그냥 고용주만 있으면 됩니다. 끝. 네. 사스카추안 영주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용주의 자보퍼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경력을 쌓고 영주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주정부 이민은 1차와 2차, 1차 주정부 수속과 2차 연방 수속이 있는데 연방 수속은 다 똑같아요. 어느 주나. 1차 주정부 수속이 아까 AOS 제가 얼마나 걸린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6, 7개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가 1년 반 정도 주로 걸리는데 요즘 이제 21개월 정도다. 조금 늦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스카추안주는 이 1차가 한 달이 안 걸려요. 정말 저희가 정말 빨리 받았을 때는 3일 만에 받은 적도 있을 만큼 주정부 수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접수하기 전에 쌓아야 되는 경력 기간도 6개월로 짧고 그 다음에 접수 이후에도 1차 주정부 수속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토탈 수속 시간이 알버타 대비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다 사스카추안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사스카추안은 좀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외곽이나 시골 같은 그런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알버타 대비에는 급여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용주 이 프로그램은 스폰서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용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고용주 밑에서 고용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알버타 주 얘기할 때는 경력이 그냥 알버타 경력 1년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지역에 상관없이 해외 경력도 인정, 타주 경력도 인정, 다 통합해서 2년 혹은 알버타 주 안에서 1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사스카추안은 그 고용주 밑에서 6개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용주를 변경을 하면 그 바꾼 고용주 밑에서 또다시 6개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속이 끝날 때까지 한 고용주 밑에 고용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버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대신에 리스크는 더 낮습니다. 사스카추안은 시간이 단축되는 대신에 리스크는 알버타에 비해서는 올라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알버타 대비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사스카추안의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스폰서십 개념이 없는 게 알버타만의 특별한 장점이지 거의 대부분의 잡오퍼가 필요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고용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스카추안의 단점이라기보다 알버타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영어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사스카추안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사스카추안을 고려할 때는 이 고용주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 어떤 사람은 쉽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져서 막혔다. 그러니까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하나만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이제 캐나다는 거의 막혔어요. 호주만큼 어려워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정말 관건이겠죠. 근데 사실 영주권 프로그램을 찾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뭔지 무조건 갈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장 쉬운 프로그램 하면 제가 보기엔 사스카추안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격 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내가 살기도 좋고 내가 가고 싶고 자녀의 앞으로 학교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예를 들면 엔지니어로서 그런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미래에 내가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커리어를 쌓기에 유리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쉽다 된다 아무데나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첫째로 영주권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는요, 먼저 한번 볼게요. 본인의 경력과 자산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시던 분이라면, 좀 나이도 있고 자산도 있고 사업을 계속 해왔던 분이라면 굳이 어떤 취업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이제 직원으로서 다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사업 이민의 가능성도 보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다음에 결국은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할 텐데요.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하더라도 자, 먼저 취업해서 영주권 하기 전에 유학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캐나다 취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학을 너무 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주권이라는 게 결국은 취업을 해야 영주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학 후에 영주권을 하려면 유학, 취업, 영주권입니다. 근데 그냥 바로 취업을 한다면 취업하고 영주권을 하는 거죠. 근데 유학을 해서 영주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 또 공부를 해내는 것 자체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학을 통해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취업 비자를 할지 학생 비자를 할지 정하시는 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취업을 했다면, 취업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단계가 됐다면 이제 결국은 내 자격 조건을 봐서 내가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기타 다른 주라도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있죠.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뭐냐면 결국은 전체 자격 조건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좋아서 고득점자로서 내가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굉장히 이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나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은 편이고 영어 점수도 괜찮고 뭐 학력도 최소한 대졸 이상 뭐 이런저런 경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점수를 좀 내가 좀 내놓을만 하다 하는 점수라면 이제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고려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버타에 계시다면 알버타 AOS 프로그램이고요. 사스카추안은 사스카추안 주정부 이민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어려워졌을까요? 결론적으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2018년에 앞으로 3년간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캐나다 이민 문화가 활짝 열렸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2021년에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이민자 수용 계획은 40만 1000명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발표했던 숫자보다 5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고요. 이거는 과거 10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 더 많은 경제 인구를 유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에 지금 오셔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지금 필리핀이나 미국, 한국에서도 많이 접속하신 걸로 아는데요. 바깥에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캐나다 이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